근래에 헌법을 고치겠다 하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거의 지난 20여 년 전부터 계속돼 왔던 그런 목소리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헌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헌법의 전문가이든 아니든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은 너무 오래됐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회상도 대단히 바뀌었고, 그래서 헌법은 이 사회 현실에 맞춰서 바꾸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옷에 닿는 브로치 정도 되는 것인가? 옷에 따라서 브로치는 바꿔 달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넥타이 같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야기하는 헌법은 헌법 현실에 맞춰서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는 이게 헌법 교과서에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겼을 때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기는 일은 없죠. 헌법은 국가를 만드는 법입니다. 그게 어떻게 쉽게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헌법에 대한 논의는 미국이 생겼던 대략 200년 전이다, 이렇게 말을 해봅시다. 그보다 훨씬 이전인 400년 전에 논의됐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200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헌법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엄청난 생활의 변화가 있었다. 물론 과거에는 흑인의 인권이라는 거 없었습니다. 여자의 인권이라는 거 물론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자라고 해서 인권이 있었는가? 역시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회 구성원 중에 극소수, 자유민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이전에는 정말 극소수만 인권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이미 인류는 이 헌법을 논의했던 것이죠. 그래서 헌법이 헌법 현실에 맞춰가야 한다 하는 것은 그 아주 초보적인 그런 헌법을 구상했고, 실제로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했고, 이랬던 시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어떤가? 이것은 인권은 물론이고 여성의 투표권도 당연하고, 그리고 노예제가 이미 부정되든, 그래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국민 주권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더 이상 바뀔 여지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헌법은 그냥 기본을 정한 겁니다. 여기에 세세하게 만일 계절이 바뀌면 쓸 수 없을 정도로 개성이 강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한국인은 밥을 먹는다. 한국인은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런 것이지, 피자를 먹으면 안 된다,
따로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 혹시 팥밥을 먹으면 안 된다. 그거는 헌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절대 바뀔 수 없는 골격만 정한 것이 헌법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87년 개정 헌법이 전부 개정 헌법이다. 또 87년 헌법 이후로 민주화 시대라는 것이 완성이 됐으니까 고쳐야 된다. 이런 것은 4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하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 무엇인가? 이 헌법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충돌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이 나라가 생겨날 때 애초에 전 주민이 컨센서스를 도출해서 그래서 나라가 생겼는데 그게 한 가지 뜻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애초에 건국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뜻으로 건국헌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국가를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건국헌법에 문제가 있다. 이 헌법이 틀이 잘못됐다. 그래서 고쳐보겠다. 그래서 87년 헌법이 전부 개정 헌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자기 만족입니다. 스스로 노란 안경을 쓰고 세상의 사물이 노랗게 보인다고 생각할 뿐인 겁니다. 바로 그 똑같은 예를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취임했을 때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점령해서 이 대한민국의 기존 헌정 질서를 부수고 새로운 혁명, 촛불 정부가 들어섰다고 주장했던 똑같은 그런 헛된 주장입니다. 자기 최면에 불과한 것이죠. 세계 어디에서도 촛불 혁명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아주 애지중지하는 좌파 이념가들조차도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 무슨 이름 있는 교수 또 오래 정치를 했다고 하는 원로 정치인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87년 체제는 이제 그 효용이 다했다. 이거 바꾸자고 한다면은 그들은 이 헌법을 저녁 식사거리를 사는 그런 구매 목록 정도로 여기는 것인가. 이렇게 천박하고 척박한 자들이 소위 지도층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 리걸마인드가 있는 지식인들은 이것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이 국가가 생겨난다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헌법 개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번지수를 벗어난 것인지 한 번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역사 논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역사에 대한 해석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여기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삶이 위축되는 그런 범죄 행위이고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이 이것까지 참아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해둡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몇 개 되지 않죠? 그냥 우주가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느 특정한 우주라는 곳에 지금 있다. 어딘가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특별한 우주에 있다 하는 그게 이 우주에서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는 뜻이 되겠죠. 이 우주는 어떤 우주다? 이 우주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행성은 어떤 행성이다 하는 것들이 이제 정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이 바로 건국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은 있으니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1948년 경으로 되돌아가 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시간상으로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있는 것을 없었다면 어떨까? 이거 생각해 보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거를 우리가 몰랐을 때는 어떨까 하고 돌아가 보면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될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특별한 경우를 빼면 다 눈으로 사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눈을 정상적인 그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에 강도가 들었답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본 채 하려고 한 것이죠. 앞이 안 보이는 사람처럼.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까지 안 보인다고 해야 할 것인가? 그거 해보려면 대단히 어렵겠죠. 영화에서는 연기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해보려면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으로 두고 매사를 처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없던 시절로 한번 가봅시다. 이 불가능에 도전을 해봅시다. 한반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우주라고 해봅시다. 여기에서 나라를 하나 세워야 하겠는데 그러면 한반도라는 이 우주에 맞는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살자면 사계절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바꿀 수도 없죠. 이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라고 정한 겁니다. 마음대로 모든 걸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우주에서 우리는 같이 살아간다. 그래서 만든 게 건국헌법입니다. 건국헌법은 나라가 있고 헌법을 만들어서 우리 이런 헌법 써보자 한 게 아니고 헌법을 만들고 이런 나라 만들자 한 이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에 와서 헌법을 바꾸자. 이 헌법 개정이라는 게 굉장히 협소하게만 허용되는 거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을 전부 개정 혹은 헌법을 바꾸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최초에 이 순서를 뒤바꾸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긴다. 이거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해서 만들어낸 게 행성입니다. 지구 비슷한 우주 속의 행성입니다. 그리고 이 행성 속에 이 행성이 이제 국가가 되겠죠. 행성 속에 5,100만, 오늘날로 치면 5,100만. 그 과거에는 2천만 조금 넘었다고 하죠. 2천만인가 3천만인가 지금보다 숫자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이 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뒤바꾸면 국가가 생기지 않고 국가 속에 사는 국민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도 국민이 아닌 그냥 주민, 어느 땅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태초의 상황, 대한민국이 처음 태어나던 무에서 유가 생긴 이 상황을 함부로 뒤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출생을 한 거고, 그리고 이 땅에 살던 우리의 지금은 상당수 우리의 선대가 됐겠죠.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건국이 시작되던, 그래서 그 광활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우주에서 이 우주라는 헌법을 만들던 시점,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 태어나기 직전 아닙니까? 그 순간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싶어서 벌였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마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무슨 애국심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제주 4.3 사건, 또 대구 폭동 사건, 여순 폭동 사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면은 또 저거는 수구 꼴통들이 주장하는 왜곡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정보가 그야말로 뒤집혀서 모두에게 교육이 되다시피 했으니까. 그런데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1945년부터 48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남들이 기록한 그냥 뉴스, 그때는 이거를 좌우할 정권도 없었죠. 하여튼 공산권에서 쓴 것도 좋고, 그 당시의 뉴스를 다시 보게 되면 그 사건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학자가 하는 것이고, 또 역사학자도 이런 것을 담당하죠. 그런데 이런 교육을 대한민국에서는 제대로 하기는 해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뒤집혀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죠. 자, 지금 제주 4.3 사건 하면은 대단한 민주화 운동을 한 거다, 민주주의 수호 활동을 한 거다 해서 지금 대선 후보들이나 또 문재인 씨나 사람들이 가서 거기 가서 참배하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대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도 역시 민주화 유공자라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화라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나라가 생기려고 할 때 의견이 달랐던 것이 민주화인가,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듣더라도 바로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사실을 사실로 정리를 해야, 그래야 이 나라가 국민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이 이렇게 왜곡돼 있으면 끊임없이 분쟁을 하면서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이익도 아닌 것이죠. 한번 봅시다. 이 제주 4.3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주 4.3을 그거 빨갱이들이 일으킨 반란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거 사실은 정부가 혹은 미 군정이 이 빨갱이를 잡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양민을 학살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런 사건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니 이거는 정말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가 기리고 이들을 대우해야 돼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색깔이 달라지죠. 표가 필요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익을 추구하든지 특정 그룹에 여기서는 조금 달라진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제주 4.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내 우리들의 선조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편들고 어느 쪽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들여다보면 이 관계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첫째는 이야기했죠.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것을 반대하는 다른 나라를 세우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로서는 범죄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아니 지금 태어나려는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분명히 살인자가 되겠죠. 범죄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것을 반대하는 편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같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연루된 사람들도 있죠. 순수하게 100% 범죄자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쪽 그룹이다. 지금에 와서 그때 잘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못하게 했어야 한다는 지지자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A그룹이라고 합시다. 근데 A그룹을 뺀 나머지들은 다 피해자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어떤 피해자가 있느냐? 4.3 때 빨갱이들한테 죽은, 목숨을 뺏긴 그런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B그룹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4.3 때 빨갱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갔던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관계가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세우겠다 하는 쪽에서 적을 치는 것은 당연하죠. 그쪽도 무기 갖고 싸우고 그냥 전쟁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겁니다.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야기하자면은 베트남에서 우리가 베트콩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가운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베트콩들하고 같이 섞여서 한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본 경우가 있죠. 당연히 피해자입니다. 다만 들여다보면 그 양민을 죽이겠다는 의도로 가서 살해한 것, 학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결과는 물론 목숨을 잃었지만 바로 이런 식의 피해자가 C그룹입니다. 대충 나누면 A, B, C 그룹이 다 있는 것이 제주 4.3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역사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 관계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다른 것은 다르게 그렇게 대우를 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A, B, C 그룹으로 나눠서 지금에 와서 A그룹에 속해 있었으니까 연좌제로 그 후손도 같이 불이익을 주자 이런 거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죠. 실제로 사람들의 인식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이 이제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A, B, C 그룹을 통째로 그냥 비극이 일어났지 않느냐, 사람이 죽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은 이들을 죽인 건국이다
대한민국 건국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그것은 가짜 역사가 되겠죠.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을 세우고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 됐는데 그걸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을 막느라고 우리 국민인 사람들까지 피해를 봤다. 그런데 이거를 몽땅 너희 대한민국 건국은 잘못된 거다. 사람을 이렇게 많이 해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마이크를 대주는 대한민국은 나약한 대한민국이 되겠죠. 그래, 내가 죽었어야 해.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게 과연 살아갈 자격이 있는가? 그게 진심일 수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70여 년이 지났지만 이거를 아주 객관적으로 결국 이 땅에 살던 우리 선대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거기에는 A, B, C 그룹이 있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결과는 패배로 확정이 됐지만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면 아직 나라가 없던 그 시대로 돌아가면 아니 그런 싸움은 할 수 있는 거다. 싸움에서는 승패를 가리라고 있는 거니까 싸움한 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다만 패배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객관적인 학자의 눈인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잘 정리해서 누구도 원망하든지 연좌제로 사람들을 미리 이 나쁜 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사실을 사실로 자리 잡게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학자들 또 우리 후대의 몫인 것이죠. 대한민국의 건국은 우리 모두의 터전이고 우리가 그걸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 이런 방금 이야기한 아직 정리가 안 된 그래서 국민의 의견이 나뉘어 있는 이거를 법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역사 해석을 우리 정권과 다르게 하지 말라. 그러면 처벌하겠다고 한 것은 잘못됐죠.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국민의 생각을 금지하고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은 분명히 잘못됐고 우리는 과거에 그들이 사상이 무엇이었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토대가 헌법입니다. 헌법은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니까 헌법을 좀 바꿀 수 없을까? 이게 안 되는 게 5,100만 전체를 아우르는 단 하나의 그 장전, 이게 헌법이기 때문에 내 것만을, 우리 편의 것만을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